네,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휴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좀 정정한까지 하겠습니다. 대체 휴일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수, 목, 금 있으니까요. 수요일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증시 정상 거래되는 부분 처음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3거래일 있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원투펀치 진행해 보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명절을 앞두고서 잠잠한데 요즘 들어서 새로운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의 반응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 뭐 양자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으로 또 활발한데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시는지 오전장 키워드 펀치 먼저 알려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 네, 외국인 8거래일 연속 매수로 첫 번째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수 뭐 며칠 연속 상승, 이틀 연속 조정 이런 식으로 잡아주셨는데 이번엔 수급,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 주셨어요. 이유는요? 이 외국인이 많이 사주니까 좋죠. 근데 왜 많이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살 건지 사실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외국인이 이렇게 사다가 또 갑자기 매도로 전환을 하면, 외국인이 지금 사지 않고 매도였으면 국내 증시는 다시 여전히 2200선에 있을 텐데 거기서 외국인이 확 끌어올려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중에서 1월 10일만 마이너스 20억, 굉장히 미미한 금액의 순매도를 했고, 그 외의 날들은 모두 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왜 사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을 보면 오늘 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외국인은 742억 원, 굉장히 큰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742억 원 국내 증시 순매수인데 전기전자로 932억 원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SK 하이닉스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환율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지수도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대금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하면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시장에 힘이 좀 없다라는 얘기죠. 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의 이 자금과 수가 줄어들은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선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우리나라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도 사고 있고요. 대만도 사고 있고요. 중국도 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자금이 이전보다 좀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아시아에 있는 자금이 언제 빠져나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가 다가옴을 시장이 인지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자금들이 폭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들이 나왔거든요. 시장에 자금이 많을 때는 안전한 것도 사지만, 안전한 것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이 향후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이런 꿈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리스크를 테이킹하죠. 리스크를 가지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기술주들, 그러니까 바이오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보수적인 투자로 바뀌면서 가능성에 투자했던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나라로도 봤을 때 아시아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비슷한 이 지역인 거거든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미국이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좀 더 공격적인, 이제는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안전성을 가져도 될 시기가 왔다라고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 자금들이 가능성에 투자하는 아시아 쪽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뭐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이 뭐 전기전자를 사는 거는 외국인이 우선 국내 증시를 사기 때문에 시가총액 제일 높은 이런 종목들을 사는 이유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시아를 같이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도 싸고요. 향후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수가 외국인들이 사면 여기다가 당분간은 개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2,400을 당분간 좀 돌파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은 좀 막혀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지수가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시장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얇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종목별 장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지 그리고 좀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우선 좋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국내 증시도 가격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 그리고 중국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활발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가격적으로 싸거나 중국 관련돼서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봐야 될 키워드 펀치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다뤄볼 내용은 앞서서 외국인 수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집중적으로 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의 강력한 펀치 전략에서도 반도체를 주셨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다고 뭐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종목별로 좀 선별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전략 알려주시죠. 우선 외국인이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삽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상승률은 뭐 반도체가 1등은 아니겠지만 금액은 반도체가 압도적이거든요. 외국인 순매수 금액 792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오늘 반도체를 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전자 섹터는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반도체라고 오늘은 보셔도 될 정도로 반도체에 많이 매수가 되는데 전기전자 섹터를 외국인이 951억 원, 코스피를 사는 금액 800억이 좀 안 되는 792억 원보다 더 많이 반도체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이 반도체를 사서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많이 사는데 근데 어제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최근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하면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면 국내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작은 퍼센트도 아니고 2.8% 하락했으면 국내 증시도 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주들 대부분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소폭 상승 정도로 출발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종가에는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종목별로 한 2에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왜 하락을 했느냐라고 찾아보면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왜 하락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 반도체 종목들도 차익 매물이 이 장중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나빠서 하락했기보다는 최근에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럼 국내 증시를 가져왔을 때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왜 오르느냐? 차익 매물이 나올 만큼 많이 오르질 못했다라는 게 아쉽지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 상승할 거는 굉장히 유력해졌죠. 근데 이 걱정할 부분은 상승률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1분기에 대해서 재고 조정, 2분기 초 뭐 이렇게 1분기 생산량 줄이면서 재고 조정하고요. 반도체 가격 올라갈 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얼마나 올라갈지를 아직 모르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2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가격적으로 좀 부담감이 덜한 종목들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도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1배를 많이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IT 기업인데요. PBR이 1배에 가깝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높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아래쪽 이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가격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까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사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잡아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조금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는 시장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도 좀 받고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2분기 말 정도까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차근차근 좀 담아가시는 전략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이 담아가시는 전략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대형 셀업체 쪽이 낫다고 보세요? 우선 대형 셀업체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뭐 탄력도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먼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쪽, 이쪽으로 좀 관심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실 기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